안녕하세요. 머스트핀테크의 차지원 대표입니다. 자, 이곳은 어딜까요? 제가 정말 오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바로 그분. 2024년 5월 기준 누적 대출액 7,992억 원, 연평균 수익률 13.81%, 원금 순신율 무려 0% 달성한 데일리 펀딩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내 대표 원투 업체인 데일리 펀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옆에는 잘생기신 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 데일리 펀딩을 이끌고 계신 수장 이민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한 대표님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리 펀딩의 대표이사 겸 기술이사를 맡고 있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긴장되시나요? 네, 좀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되세요? 네네. 정말 이 시장에서는 데일리 펀딩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오늘은 국내 대표 원투업체 데일리 펀딩 대표님을 모시고 데일리 펀딩에 대해서도 많이 좀 여쭤볼 거고요. 작년 4월이죠. 대표님으로 이제 취입하신 지 대표님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물어보고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대표 원투업체인 데일리 펀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일리 펀딩은 우선 이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회사고요. 저희 데일리 펀딩은 이제 원투업체들 중에서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업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생들을 위한 이제 신용 대출 상품이라든지 저희가 곧 론칭을 하려고 예정되고 있는 위치 기반 소상공인 상품까지 해서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자분들께 이제 다양한 투자에 대한 선택지를 드리고 그리고 차주 분들에게도 합리적인 대출 금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대표 원투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정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2019년에 CTO로 첫 데일리 펀딩하고 인연을 맺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작년 4월에 대표님으로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개발사를 하고 있는 대표로서 이게 사실 가능한 건가? 대부분 이제 전문 경영인을 두거나 이럴 때는 이 업에 좀 관련 있는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대표님이 첫 취임하셨을 때 생각나시죠?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뭔가를 해내겠다 좀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정말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한두 달 정도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고요. 처음에 이제 대표이사직을 제안을 이제 받았을 때는 네네. 그냥 막연한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제 제안을 해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저를 믿어주셨다라는 것이고 저에게 어떠한 그런 가능성들을 봐주셨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좀 누가되지 않도록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대표이사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거다라고 저도 이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1년 동안 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식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네, 이렇게 그런 이제 내부적인 갈등에 대한 뭔가 해결이라든지 오히려 약간 이런 부분에 더 좀 리소스를 많이 쓴 것 같고요. 온투업이 등록된 지 지금 한 2년 정도 이제 다 돼 가는데 네네네. 지금 온투업이라는 그 비즈니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데일리 펀딩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이 온투업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기술로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간편 투자 어플을 구축해서 론칭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한 스텝 한 스텝 고객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받은 내용은 기사가 하나가 났더라고요. 그 기사 중에도 요 질문이 있었어요. 개발자 출신의 대표로 겸업을 하고 계시다. 네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 기술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조직을 이끌어가고 네. 직원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또 정책도 펼쳐나가야 돼서 그래서 철학책을 읽고 있으시다. 맞으신가요? 네. 철학이라고 좀 이제 과장되게 좀 표현이 된 것 그래요? 같은데요. 문학 정도로 해서 네. 이런 이제 뭐 도서를 통해서 작가들의 그런 뭐 인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얻으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표님보다는 조금 더 대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건지 너무나 제가 이 감정이입이 돼서 네. 제가 대표님을 위해서 네.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짠! 대표님을 생각해서 경영을 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시고 대표님도 대표님의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해결을 하시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책 2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권력의 식량. 이게 직관적이죠. 대표님 엄청난 권력을 이제 얻으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IT 쪽에 전문가였다면 이제 사람의 마음을 또 알아보고 캐치를 하고 읽어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글이 좀 있지 않을까 해가 감사합니다. 준비했고, 또 하나는 29인의 여성 철학자들이 세상에 던지는 물음 필로소피 유니버스라고 해서 요즘에 또 여성 직원들의 마음을 잘 우리가 또 알아야지 경영하는데, 저도 결혼을 했지만 아직도 제가 못 풀고 있는 게 이제 안사람의 마음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요. 네,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후감 남겨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출 기한 언제까지죠? 자, 그러면 개발자로서도 성장을 하고 계시고 이제 경영자로서도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어쨌든 개발자로서 커리어도 잘 쌓으시고 굉장히 좋은 회사에도 다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쭉 가시면 승승장구하시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환영받는 직업을 가지실 텐데 왜 데일리 펀딩을 선택을 하셨을까? 제가 처음 그 회사 생활을 시작한 거는요, 이제 벤처 1세대 업체에서 사회생활을 2009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제가 주로 담당하던 업무는 사내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백오피스 그룹웨어를 만드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내부 고객분들인 거죠. 그 고객분들이 잘 사용해 주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뿌듯함은 반드시 있었겠지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또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좀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약간 열망이 좀 있었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제가 직접 만들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있었고요. 회사를 설립해 주신 이해우 전 대표님께서 영입 제안을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걸로 제가 사실 느껴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글로벌 쪽에서는 진짜 흔한 케이스죠. 개발자가 이제 CTO를 넘어서 CEO를 하고 제 입장과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제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개발은 어느 정도 내가 충족은 하지만 큰 스텝을 가기 위해서는 경영도 배워야 되고 좋은 대표님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데일리 펀딩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일리 펀딩은 금융 소외계층을 끌어안는 포용 금융을 추구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 회사와 이제 차별화된 투자 상품을 가진 것에 굉장히 경쟁에 매우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런 차별화된 투자 상품을 만드는 것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 데일리 펀딩은 이런 좋은 상품들을 만들고 검증을 받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온투업이 2021년에 이제 새로운 금융업으로 신설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에 당연히 이제 제일금융, 제2금융 이런 금융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금융 시장에서 뭔가 이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어떤 니치마켓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금융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라이센스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계속 찾다 보면은 뭔가 미스매칭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다음 달 5일에 급여를 받을 건데 지금 당장에 어떠한 자금이 필요하다라든지 마켓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이 물건의 대금을 빨리 받아야 또 내가 다른 물건을 사와서 또 판매를 일으켜서 이런 판매 선순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자금 선순환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이슈들은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핀테크 기술을 통해서 뭔가 자동화하고 매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 발굴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좀 많은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한국이 되게 금융이 보수적이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융 상품들이 많지도 않고 굉장히 많은 금융에 대한 권력들이 특수 이제 큰 은행이나 이제 이런 데에 집중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들이 굉장히 적지 않나. 근데 그나마 이런 국가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많이 유해지긴 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 금융 혜택 요구하는 건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을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큰 금융권들이 맞추기에는 한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각지대를 채우는 게 우리 온투 업체들의 몫이고, 거기에 데일리 펀딩이 강한 이유는 전산을 잘 아시는 대표님이 대표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품을 보고 시장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이런 데일리 펀딩이 다양한 상품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잘했다. 이 많은 상품 중에 또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죠. 데일리 펀딩 하면
빠질 수 없는 그 상품 데일리 캠퍼스론. 근데 사실 쉽지 않겠다. 아무래도 이제 신 파일럿들을 위해서 펀딩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잖아요, 업체 입장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이게 한국에서 이런 상품을 잘 만들어서 시장에 서비스하는 업체가 과연 있을까?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저희는 이거는 이제 소셜 임팩트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선 투자자분들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세요.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 어떡하냐? 데일리 펀딩에서 쿠팡 셀러들을 대상으로 선정상 서비스를 또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데일리 펀딩 이커머스 셀러론. 이커머스 셀러론 같은 경우에는 선정산의 개념은 아니고 이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다 퍼드렸네, 다 퍼드렸어요. 이거.